2020 YTN 라디오 연중기획 코로나19 이제는 심리방역이다. 크라잉넛의 박인식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가수들은 일거리가 없고 갈 곳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각자 방에서 노래를 불러보내면 하나의 노래가 되는 방방 프로젝트를 함께 했습니다. 사실 그때 아들이 엄청 아파서 제 마음은 무너졌거든요. 그런데도 신나게 부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만드는 시작은 내 마음을 밝게 하려는 노력이구나.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 작은 노력을 시작해보세요. 상황이 바뀌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 캠페인은 임세원 교수 뜻을 기리는 고 임세원 교수 추모사업위원회와 한림제약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과 함께하는 자산관리 입문서 맨투맨 차영주 수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수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네, 긴 연휴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근데 뭐 저 같은 뭐 개인 활동하는 사람들은 연휴 있고로 수입이 없습니다. 반갑지 않군요. 예, 근데 뭐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직장인 여러분들이 부럽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예. 제가 너무 마음을 모르는 철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문현답입니다. 소장님, 저 이거 예. 궁금해요. 예. 주식하시는 분들은 장이 안 열리는 날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면 조급할까요? 그런 분들이 이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주식에 처음 맞들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쉬면 불안하신 분들이 있어요. 주식시장이 열려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식에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뭐 미국 시장도 그때 당시 열리니까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좀 편하죠. 주식시장이 안 열리니까. 이게 주식이 뭐 저 같은 경우 증권회사 다니면서 지금이야 뭐 주식을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확인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그러면 휴가 가서도 공중전화로 이제 회사에 전화하는 거예요. 막 친한 그렇겠네요. 사람한테 전화해서 시세 물어보고, 그리고 휴가 가서도 9시부터 3시까지는 왠지 불안해요. 안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휴가 가서도 3시 이후에나 마음이 슬 풀리고 다시 9시부터는 긴장되고 이런 생활의 반복이었어요. 근데 뭐 그런 것은 별로 좋지는 않은, 뭐 저야 뭐 직업이 증권회사 직원이었다 보니까.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거 사라졌어요. 그리고 소장님은 오히려 주식 잘 안 보신다면서요? 안 봅니다. 안 보니까 오늘도 지금 제가 몇 건의 방송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 방송할 때만 보고 단 한 번도 시세 조회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 한 종목 있는데 그거 종가를 모르겠어요. 와, 전문가도. 예. 근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시니까 이 방법이 나은 것 같아요. 나은 방법입니다. 이래야만 내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고 일에 집중할 수 있지. 만약에 제가 시세에 집중한다라면 지금 방송하면서도 분명히 휴대폰을 여기다 켜놨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방송이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정확한 정보와 분석을 해주시는 우리 차영주 수장과 함께 본격적인 자산관리 맨투맨 할 텐데요. 일단 지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요, 김태년 의원이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로 당선됐습니다. 김태년 의원 4선이고요. 문재인 정부 첫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지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자,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최근 발표되는 각종 경제 지표들이 썩 좋지는 않아요. 사실 좋은 게 이상하죠. 근데 그렇죠. 증시는 좋아요. 네. 이거 이상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혼동이 좀 일부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안 좋고 계속해서 안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주식시장은 상당히 좋거든요. 최근에 주식하는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것들을 하신 분들 중에 일부는
소위 말해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수익이 좀 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부 주식을 전문가라는 분도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이제 3월만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빠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4월 달에는 더블 딥도 얘기를 했어요. 더블 딥이라는 것은 두 번에 걸쳐서 하락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기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주식시장은 2월 달에 한 차례 하락한 이후에 3, 4월에는 급반등을 하는 네.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그러면서 경제가 안 좋은데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좋은가? 이런 의문을 좀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팬데믹 현상이 오면서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멈췄죠. 그러니까 경제 지표는 안 좋을 것이다. 이걸 예상해서 각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었죠. 네. 돈을 풀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그 여야가 또 합의를 해서 돈을 또 나눠주는 사상 처음에 있는 일들을 벌이면서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죠. 거기에 증시 같은 경우는 또 6개월 뒤에 선행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6개월 뒤를 바라보는데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정점을 찍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옳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미국도 현재 아직 코로나19 정점을 안 찍었습니다만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결국 가을서부터는 뭔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다라면 증시는 조금 계속해서 좋아질 반등세를 나타낼 것이다. 네. 우리가 뭐 공부 안 했으니까 시험 성적표 안 좋게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조금 한번 믿어주고 그다음에 배팅을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형국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어제 미국 주식을 좀 주로 하시는 분을 예. 만났는데 그분도 2월 중순인가요? 한동안 한 달 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대요. 네. 멘붕이었는데 네. 그래도 본인이 잃었던 건 거의 다 회복한 상황이다 지금 현재.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롭게 그때 당시에 물려있지 않았었던 상황이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수익률을 지키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웬만한 것들은 다 회복을 했겠죠. 특히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잘 아는 대중적인 주식들을 하세요.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건 오히려 더 올랐거든요. 정확하게 그 세 개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그게 그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미국이란 나라를 이 언어도 그렇고 네. 생활 패턴도 그렇고 또 그 밤낮이 바뀌지 않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대뜸 할 수 있는 게 뭐죠? 익숙한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건강한 거. 그렇죠. 동학개미운동에서 처음에 거론됐던 것들이 바로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복잡하게 무슨 뭐 어떤 A, B 이런 주식들 잘 모르니까 삼성전자는 어린아이도 아는 주식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자라고 했던 네.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미국 주식들을 하다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손해를 덜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미국 주식이든 우리 증시든 어찌됐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은 성공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절반의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동학개미 운동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이 최근에 언론들에 이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생각보다 많지 않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원유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인버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쪽에 배팅을 한다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샀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그런 분들은 막심한 손해를 보셨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동학개미 운동 결국 약 한 20조 가까운 돈들이 몰리면서 네. 2조죠. 2조 가까운 돈이 몰리면서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킨 건 분명 사실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과도한 욕심을 낸 일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아쉽게도 그게 일부가 아니라 절반이 넘다라는 거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계시지 않겠는가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 아는 종목들을 정석대로 해야지 내가 정말 이 기회에 팔자를 한번 고쳐보겠다. 이런 식의 접근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게 이번에도 드러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세상에 있잖아요. 네. 팔자를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없죠. 로또를 사셔도 매주 한 5-6명씩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 확률이면 한번 해보는데 제가 여태껏 로또 사서 5천 원 이상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리고 된다 해도요. 예. 팔자는 고치겠죠. 근데 그 고친 팔자가 행복을 갖고 오느냐 그건 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왜냐면 이제 제 주변에 결혼해서 팔자 고치려는 남자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께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팔자는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죠. 주식으로 팔자 고칠 생각하지 말고 주식으로 우리 아이 치킨 내가 그동안 망설이면서 한 마리 샀다면 내가 망설이지 않고 3마리 살 수 있는 이 정도 마음만 갖고 주식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예, 박수를 쳐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보다는 이게 조금 언론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20대 요즘 그 청년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20대 30대 청년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분들이 뭔가를 팔자를 고쳐보겠다 해서 주식을 한다, 비트코인 같은 걸 한다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좀 부추기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거는 조금 다소 조심해야 되는 면이다. 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투기와 투자를 구분할 수 있는 건 정말 본인일 것 같아요. 본인이 맞습니다. 네 투자로 네. 투기가 아닌 투자 건강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거듭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건강한 투자를 하려면 좀 어떠한 주식 항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주식의 종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2, 3월 달에 빠진 수준에서 아직까지 못 벗어난 주식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새로운 52주 신고가라고 한다면 1년 내에 가격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주가가 올라와 있는 종목들도 일부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거 아니죠. 아니에요? 예, 바이오보다는 다른 쪽. 바이오 진단 키트들이 일부 오르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자,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했나요? 고민 한번 코로나19 해보시죠. 이후에 예, 코로나19 많이 이후에 바뀌었죠. 언택이라는 그렇죠. 단어가 이제 생성이 되면서 온라인으로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이 늘어나다 보니까 온라인 매출이 확 늘어났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자 결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집에 있다 보니까 집에서 다양한 게임이라든지 영화를 보신다라든지 유튜브를 본다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죠.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결국 그런 것들의 수익성이 늘어나겠죠. 그렇겠죠. 그러한 관련주들은 주가가 52주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전자결제, 예. 온라인 소비, 예. 그리고 뭐 컨텐츠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카카오가 1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찍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아마 언택트 문화 효과가 아닐까. 저도 그 생각을 그렇고 해요. 이제 특정 종목을 이제 이건 사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카카오 같은 네. 경우 이제 지금 이제 네이버와 같이 네. 광고 수익보다 다양한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NHN 사이버 결제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도 여기 한 몫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 지금 지갑에 신용카드가 한 4장 정도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요기요로 주문을 해도 저는 오면 현장 결제를 해요. 신용카드로. 네. 근데 뭐 이래저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결제할 때 그냥 클릭 몇 번으로 해요. 이게 이제 NHN 사이버 결제 같이 피지사 같은 경우 수익을 나타나는 거죠. 근데 해보니까 너무 편해요. 여태껏 내가 왜 카드를 썼느냐라는 네. 정도. 그러니까 이게 생활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저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카드를 긁겠습니까? 아니면 안 온라인으로 하죠.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온라인으로 하죠. 이제 그럼요, 바뀌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 우리가 이제 이런 다양한 소비라든지 뭐 언택 관련주들 카카오 같은 카카오뱅크, 카카오톡 머니 보내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하게 된다라면 요즘 여러분들 동창회 모임 가질 때 과거처럼 은행에서 폰뱅킹으로 보내나요? 아니면 카톡으로 돈 보내나요? 카톡으로 하죠. 카톡으로 요즘에. 그냥 돈 보내잖아요. 그럼요. 그런 식이 된다라면 결국 카카오의 수익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듯 우리의 삶의 변화가 갖고 온 주식들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지금 주가를 보면 과거와 같이 급등했다 급락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조금씩 올라가면서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되느냐라는 것들. 야, 진단키트가 나온대. 이거 하면 대박이야. 이런 주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삶의 변화를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수익이 늘어나는 종목을 투자할 것인가?
정답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현명하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들은 그 테마가 끝내면 끝인데 우리 그렇죠. 생활의 변화는 계속되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뒤로 후퇴하지 않거든요. 과거 동서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우리 한때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노란색 커피 믹스 하루에 2-3개 안 먹으면 무슨 일 나는 줄 알았죠. 그때 당시 동서가 무려 6배가 올랐어요. 꾸준히 남들 동서라는 회사 지금 처음 듣는 여러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떠오르시죠? 동서 네. 우리가 그때 당시에 동서 주식을 내가 왜 안 샀을까? 물론 지금은 동서 주가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두커피를 워낙 많이 드시니까 이게 생활 패턴의 변화죠. 그렇게 되면 동서를 팔았어야죠. 그런 식의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생활이 또 다시 바뀔 수가 있어요. 이제 온라인 소비가 안 되고 더 다르게 되면 이 주식들을 팔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그러한 상황까지는 이런 주식들에 관심을 갖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투자 아이디어라는 단어가 마음에 탁 와닿아요. 내 스스로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투자를 한다면 훨씬 더 의미 있고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책에도 이렇게 썼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야, 여러분들이 직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비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에 관련된 주식들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제약바이오를 투자한다? 저는 그거 썩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부 뭐 다른 일을 그러니까 의료계에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무슨 뭐 최첨단 IT 기업에 투자한다? 네. 전 별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749님이 주식이 막 오르면 조정이 되잖아요. 이 시점을 개인이 알고 팔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어깨에서 팔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그 어깨를 어떻게 아냐 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파는 게 가장 어렵다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게 네. 뭐 단순하게 지금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 이 회사의 가치가 늘어나는 부분들에 투자하셨다라면 가치가 꺾일 때 이건 가격 불문하고 파는 거죠. 그다음에 차트를 통해서 알았다라고 한다라면 차트의 이동평균선이 깨진다라든지 차트에 뭐 그 허리 어깨 모양이 나온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파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점 대비해서 하루의 등락폭이 뭐 6% 이상 떨어졌다라면 파는 방법이 있다라든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몇 번씩 모의 투자를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감이 오고 나는 이게 맞겠다 싶을 때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다.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이것도 고르라는 그렇죠. 거군요. 골라야죠. 그러니까 회사 가치가 꺾일 때 뭐 무조건 사는 거고, 그리고 또 무조건 파는 하나는 거고. 무조건 파는 예. 거고, 그다음에 차트를 보는 법, 예. 또 고점 대비해서 하루의 등락폭을 좀 분석하는 법. 그렇죠. 다음 이 시간에 이런 거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매도만 갖고 20분 정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그렇죠.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매도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께 맨투맨으로 자산관리 들어봤어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로 정렬 2588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